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회계의 개념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구두 계약만 하고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매출을 할 거예요. 매출을 한다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판매를 했다. 이게 매출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매출을 했을 경우에 내가 상대방한테 우리가 팔게, 상대방이 살게 라고 얘기만 했다. 자, 그렇다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회계상의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판매를 할 조건으로, 목적으로 상대방한테 단 1원이라도 현금을 받아야 된다. 현금을 받아야 되거나 혹은 제가 이 상품을 아직 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 재화를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론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다음 중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문제를 읽다 보면은 내가 실제로 물건을 줬어. 이러면 회계상의 거래가 돼요. 이 물건의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회계상의 거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산다고 의사 표시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자,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변과 대변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다.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죠. 자, 차변과 대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차변과 대변을 얘기를 하는데요. 차변은 왼쪽에 기입을 하는 거, 대변은 오른쪽에 기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 시간에 계정 과목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계정 과목을 왜 배운 거냐면 차변, 계정 과목, 금액. 자, 그 다음에 대변, 계정 과목, 금액. 자, 저희가 분계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분계예요. 차변의 계정 과목 금액, 대변의 계정 과목 금액을 적는 게 분계라는 것들이고요. 자, 이 분계를 하려면 회계상의 거래가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분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거래 이중성 뭐라고 했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일치를 할 거예요. 자, 금액은 일치를 할 거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액이 일치할 거예요. 금액. 예를 들면 차변에도 100원이 있다면 대변에도 100원이 있어야 금액이 일치를 하는 거죠. 자, 금액이 일치를 시킬 거고요. 계정 과목은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변에는 계정 과목이 1개,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대변에는 계정 과목이 1개가 나온다면 계정 과목 수는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게 한 거예요. 자, 저희가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차변과 대변의 어떤 게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그것도 항상.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분명 내가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 분계를 접해보시는 분 분계를 하라고 하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는 강의도 하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학생들이 풀어서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봤는데 어려운 건 둘째치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건 알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도 그냥 같아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바로 잊어버리나 봐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차변이 적거나 대변이 적거나 차변이 더 많거나 대변이 더 많으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건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의 8요소가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저랑 분계를 할 때도 계속 연습을 할 거지만 자, 이론에서도
이게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이 거래의 8요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전 강의 시간에는 100만 개의 별표를 쳤다면 자, 여기는 3개 정도 쳐보도록 할게요. 3개 정도 별표를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차변과 대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차변이고 왜 대변인가요? 저희는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죠.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차변과 대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차변과 대변의 뜻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차변은 왼쪽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얘기를 하고 대변은 오른쪽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차변에 나오는 것들이 뭐 자산, 부채, 자본, 비용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과 대변을 저희가 딱 나눠볼게요. 차변과 대변을 나눴습니다. 자, 차변은요, 원래 자산은 어디서 나오는 항목이죠?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항목이죠. 재무상태표에 3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나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좀 나셔야 되는데, 그쵸? 자산과 부채가 자본이 있다. 재무상태표 안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더라. 자, 그 중에서요, 먼저 이 재무상태표 항목 먼저 가볼게요.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차변은 자산 내 집이에요. 자산 내 집. 자, 그렇다는 건 자산이 먼저 올 겁니다. 자산이 올 거예요. 왜? 내 집이니까. 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요, 원래 대변이 집입니다. 친구가 있으면 각각 집이 다르죠. 집이 다른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파트부터 달라요. 아파트부터. 나는 뭐 푸르 XX 막 이런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라면 부채와 자본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집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똑같이 뭐 이렇게 XX 네, 거기에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 단지가 달라요. 자산은 원래 차변이 내 집이고요. 부채와 자변은 원래 대변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증가를 일으킨다. 나는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집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내가 눕고 싶어서 자고 싶으면 막 대굴대굴 굴러도 돼요. 자기네 집에 있을 때는 이게 다 증가가 돼요. 나의 기분이 증가가 된다고 할까요? 컨디션이 증가가 된다고 할까요? 뭔가가 확 증가가 되는 느낌이 있다면 저는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친구들네 집에 많이 놀러 갔죠. 다 큰 지금도 많이 놀러를 가지만 놀러를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간다. 차변에 있던 자산이 대변 집에 놀러를 간다. 그러니까 대변에 부채랑 자본 집에 놀러를 간다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돼요. 자산의 감소. 자, 그러니까 내가 좀 집에서는 막 뒹굴고 막 양말도 안 신고 막 이렇게 수박도 꺼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친구네 집에 가면 좀 더 다소곳해지는 거죠. 부모님한테 인사도 하고요. 막 양말도 신고 있고요. 수박이 먹고 싶지만 마음속으로 꾹 참고 어머님이 수박 먹을래 효진아? 이러면 네 주시면 감사히 먹을게요. 이렇게 예쁜 척도 좀 하면서 네 감소가 되죠. 뭔가 컨디션이 조금 살짝 떨어져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닌데 나는 친구네 집 가면 컨디션이 더 좋은데 막 친구네 엄마가 맛있는 걸 더 많이 주는데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저의 이제 기본적인 것에 따라주신다면 원래 자기 집에 있을 때만 증가가 되고 남의 집에 놀러 가면 좀 더 감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와 자본도 그럼 마찬가지네요. 자산 내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자, 놀러 가면 어떻게 되더라? 감소가 되더라. 그래서 부채는 차변에 오면 감소가 되고요. 자본도 차변에 오면 감소가 돼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6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건 암기예요.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올 겁니다. 자, 비용과 수익은 어디서 나왔죠? 손익계산서 항목이에요. 자, 손익계산서 항목이고요. 수익과 비용을 저희가 봤는데 자, 수익은 매출, 상품 매출 기억하시나요? 자, 제가 수익이라고 딱 얘기할 때 상품 매출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박수 쳐드릴게요. 꼭 합격하실 거예요. 자, 수익은 대변에,
차변은 비용이 온다. 물론 이제 1급을 가시고 나중에 가시게 되면은 이게 뭐 수익과 비용의 자리가 바뀔 수는 있으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래의 8요소를 얘기를 할 때는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차변에 올 때는 자산의 증가랑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대변에 있을 때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이 구조를 저희가 거래의 8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는 앞으로 분계 연습을 할 때마다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뭐가 증가되고 뭐가 감소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풀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왜 내가 부채가 차변 쪽으로 가면 감소가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 게 왜 차변이 부채는 감소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저도 곤란하고 이제 질문하신 분도 곤란하고 서로 쌍방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집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갈 수가 있다. 놀러를 가면 내가 좀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 감소가 된다. 착한 척도 좀 해야 되고 부모님들한테 집에서 하는 것만큼 못한다. 그래서 좀 떨어진다 라고 봤다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래의 종류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의 종류는요, 총 3가지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있습니다. 자,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만 변동이 있는 거래를 저희가 교환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앞서 다시 거래의 8요소에 가보자면 제일 마지막을 제외한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을 제외한 여기에서만 발생을 하는 게 저희가 교환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교환거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 중 하나랑 거래의 8요소를 보면 이 비용과 수익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이 나타나는 거래를 저희가 손익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혼합거래는 이 2개가 다 혼합이 되어 있는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계의 기록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회계상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회계상의 거래는 어떤 거래다? 우리가 상품을 주거나 아니면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두로만 계약하는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가 기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돈이 1원이라도 왔다 갔다 하거나 실제로 우리가 상품을 주고 아니면 사고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졌을 때 분계를 할 거예요. 분계 어떻게 한다? 차변의 계정 과목. 계정 과목 예를 어떤 걸 써볼까요? 송호품비 100원. 대변에 현금, 제가 소모품을 샀어요. 현금 주고. 자, 이런 거래들이 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이렇게 분계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당연히 모르죠. 자, 이런 거래, 우리가 차변과 대변, 여기 차와 대를 쓰는데요. 앞으로 차변과 대변은 제가 쓰기 귀찮아서는 아니고 팔이 아프기 때문에 차변, 대변을 줄여서 대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자, 차변과 대변을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하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것을 분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분계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기를 할 건데 소모품은 소모품대로, 현금은 현금대로 자 정기를 할 거예요. 계정 과목별로.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기를 하는 건 계정 과목별로 정기를 하는 거예요. 소모품은 소모품대로, 소모품비는 소모품비대로, 현금은 현금대로,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대로 그렇게 정기를 한다면 총계정 원장이 된다. 자, 이 표가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자, 거래가 이루어졌고 분계를 하면 분계장에 우리가 모아질 수 있고 이런 분계들을 막 모을 수 있고요. 이 모아놓은 것 중에 계정별로 우리가 추린다면 정기를 한다면 총계정 원장이 발생하더라,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한번 볼게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록하는 거. 우리 방금 배웠죠? 차변의 소모품비 100원, 대변의 현금 100원. 자, 이게 분계입니다. 자, 그럼 이러면 분계를 통해서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회계장부를 우리가 분계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정기. 분계장에 기록된 거래를 해당 계정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그런 계정들이 모여있는 장부를
통계적 원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시산표가 나와 있죠. 자, 재무대표를 작성하기 전 분계와 정기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표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직 실기를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시산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기도 할 거고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건 어떤 것들을 가져가셔야 되냐면 시산표에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들. 자, 시산표는 검증하기 위한 거예요.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검증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게 어떤 건지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 객관식으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어떤 건 판단을 못하냐. 내가 기본적으로 분계를 할 때 차변의 소모품비 소모품이라고 할게요. 상품이라고 할게요. 상품. 자, 이런 거래가 있었는데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차변의 상품은 1,000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대변의 현금은 100원이라고 기록을 했다. 그러면 저희 앞에서 거래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은 어떻게 된다? 항상 일치해야 된다. 뭐가?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일치하나요? 안 하죠. 금액이 일치 안 해요. 잘못된 분계예요, 여러분. 잘못된 분계고요. 이런 것들은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시산표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저희가 상품을 100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분계는 얘죠. 얘가 올바른 분계예요. 자, 올바른 분계는 차변의 상품 100원, 대변의 현금 100원인데 회계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실수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 100원이라고 했다면 현금 100원, 대변 상품 100원. 자, 똑같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요. 자, 이런 건 오류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오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산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오류는 어떤 것이냐? 계정 과목이 바뀌었다. 계정 과목을 아예 잘못 썼다. 우리가 상품이라고 써야 되는데 어떤 걸로 쓴다? 혹시나 상품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했다 하더라도 시산표에서는 찾으실 수가 없어요.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거래의 금액을 각각 잘못 썼다. 1,000원으로 쓰고 한쪽은 100원으로 썼다. 자, 이럴 경우만 우리가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없어요. 교재는 없고요. 제가 교재에 딱히 집필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칠판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제 강의에 집중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교재에 넣지 않았는데 T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T계정이에요. T계정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실 때 가끔 T계정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T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자, 모두 다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작성을 하실 때 그냥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는데 자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산, T계정은 자산 중에 저희가 외상매출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외상매출금. 자, 기본적으로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고요. 자산 자리는 이쪽이에요. 자, 부채랑 자본 자리는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일 판료서 할 때도 똑같았죠. 자산은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이 대변이 집이었어요. 자, 이 T를 그려놓고요. 왼쪽은 차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차변과 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의 금액이 와요. 차변의 금액이 올 거고요.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
자,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미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짚고 넘어갈게요.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매출했다.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매출했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분계를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상품 매출이에요. 자, 그럴 경우 혹시 T 계정으로 옮겨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생겼네요. 그렇죠? 이 외상 매출금 항목에 차변에 저희가 생길 거예요. 어떤 게 생길 거냐면 상품으로 매출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상품 매출 100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분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T 계정을 보고 외상 매출금인데 차변의 금액이 있다면 지금 내가 외상 매출금이 차변이 원래 차변 자리니까 뭔가 좀 생겼구나. 뭐가 왜 생겼지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에서 생긴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이 외상 매출금을 저희가 현금으로 회수를 했다면 대변에 이번에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죠. 그럼 외상 매출금 T 계정은 대변에 여러분들이 쓰실 거고요. 자, 어떻게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네요. 내가 현금으로 50원 받았어? 라고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분계하실 거예요. T 계정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그리냐에 따라서 다른데 차변의 계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하는 형태가 보통 나타났죠. 그 대변 같은 경우에는 부채랑 자본의 집이었어요. 자본의 증가. 자, 그럼 증가를 기준으로요. 외상 매출금이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니? 왜 내가 차변에 왔니? 상품 매출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차변에 T 계정 왼쪽에 상품 매출이어 써주시면 되고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자체가 분계해서 대변에 왔다면 저희가 대변 왼쪽에 T 계정 오른쪽에 적어줄 건데 외상 매출금 내가 현금으로 받았어 라고 했을 경우 현금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하신 것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래 판료소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방금 마지막에 수업 드렸던 T 계정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교환거래나 손익거래, 혼합거래 같은 것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처음이라서 그러는 거고요. 계속 저와 함께 분계를 통해서 거래 판료소도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도 해보면서 T 계정도 그려보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나중에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고 기출문제 같은 부분도 계속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모르는 부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죠. 네, 그런 재미를 저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